강을 건넌 자의 죽음, 대장금 외전, 제1부, 금기의 경계. 조선 중종 12년, 한양의 봄은 매화꽃 향기로 가득했지만 궁궐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내의원 소속 의녀 서장금은 그날 아침 일찍 약초를 구하러 한강변으로 나섰다. 3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손놀림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금기된 꿈을. 그것은 바로 여자의 몸으로 어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조선 500년 역사상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한 야망이었다. 내의원의 규율은 명확했다. 의녀는 오직 침선과 간단한 약재 조제만을 할 수 있을 뿐 진맥과 처방은 남자 의원들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장금은 달랐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의서를 읽고 외웠으며 스승 한상공이 남긴 비밀 노트를 통해 금지된 의술을 익혔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고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었다. 한강변에서 장금은 희귀한 약초를 찾기 시작했다. 봄비 후라 강물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거셌다. 청고화라 불리는 약초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탁월했지만 물과 바위 틈에서만 자랐다. 그때 그녀는 보았다. 안 건너편 금지된 땅에 피어있는 거대한 청공화 군락을. 100년 전 역병 때 수천 명이 죽은 저주받은 땅. 왕실 칙령으로 영원히 출입 금지된 구역이었다. 장금은 망설였다. 침범하면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진정한 의원이라면 환자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는가. 스승 한상공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의술은 두려움 너머에 있다. 장금은 결심했다. 강을 건너기로, 바위에서 바위로 조심스럽게 뛰어넘으며 금지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저기! 누군가 강을 건너고 있다.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순간 발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거센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강물은 그녀를 금지된 땅 해안으로 밀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장금은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낯선 얼굴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깨어났구나, 젊은이여.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장금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은 너무나 아팠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녀가 힘겹게 물었다. 노인은 쓸쓸히 웃었다. 네가 건너온 강의 반대편이다. 100년간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저주받은 땅 말이다. 장금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금지된 땅까지 왔던 것이다.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돌아갈 수 없다. 노인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본 자들이 있었다. 이미 포졸들이 강변을 에워쌌을 것이다. 금기를 어긴 자의 죄는 사형이다. 장금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죽거나 여기 남아 진정한 의술을 배우거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장덕수다. 조선 최고의 어이였지만 100년 전 역병 때 왕실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치료하다 이곳으로 왔다. 105년을 살며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105년을? 장금은 믿을 수 없었다. 이 금지된 땅에는 특별한 약초들이 자란다. 노인은 낡은 책을 꺼냈다. 생사의서라 불리는 고대 의서다. 전설의 명의 편작이 쓴 것으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다. 장금은 숨을 죽였다. 평생 꿈꾸던 지식이 눈앞에 있었다. 너는 특별하다. 진정한 의원의 정신을 가졌다.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3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너를 죽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장금은 결심했다. 배우겠습니다. 진정한 의술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매우 험난할 것이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금지된 땅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그녀는 진정한 의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노인은 그녀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 의술의 시작은 관찰이다. 노인이 말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장금은 평범한 소나무를 보았다. 소나무가 보입니다. 틀렸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보아라. 이번에는 진정으로 보아라. 장금은 더욱 자세히 나무를 살펴보았다. 나무 껍질의 질감, 가지의 배치, 잎의 색깔, 그리고 점차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달은 관찰의 연속이었다. 나무, 풀, 벌레, 새, 모든 생명체를 관찰하고 그들의 생존 전략을 배웠다. 장금은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점차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생명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 달에는 약초를 배웠다. 하지만 노인이 가르치는 방식은 장금이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의미보감에서는 인삼을 원기를 보하는 약재라 했습니다. 장금이 말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노인이 대답했다. 인삼은 단순히 원기를 보하지 않는다. 인삼은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허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환자를 보면 안다. 노인이 장금의 손을 잡았다. 맥을 짚어보아라. 네 맥은 빠르고 가늘다. 이것은 기가 허하고 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간에 열이 있다. 이런 경우 인삼을 함부로 쓰면 열이 더 심해진다. 장금은 놀랐다.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노인이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제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귀와 백작약으로 혈을 보하고 용담초로 간의 열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네 몸은 지쳐있다. 노인은 직접 약을 지어주었고 장금은 그것을 먹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것은 의술의 겉면일 뿐이었다는 것에 진정한 의술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달, 생사의설을 배우기 시작했다. 생명은 기의 순환이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 사람이 되고 그 기운이 돌아 생명을 유지한다. 장금은 의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학임을 알았다. 사람은 왜 늙습니까? 노화는 기의 고갈이다. 원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원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약초와 호흡법,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필요하다. 10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넷째 달부터 실전 수련이 시작되었다. 다친 새, 병든 토끼를 치료했다. 관찰하라. 문제를 파악하고 전체 상태를 살피고 근본 원인을 찾아라. 환자의 생명력을 믿어라. 의원은 돕는자일 뿐, 치유는 환자 자신이 한다. 그녀가 치료한 동물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다섯째 달, 노인이 제안했다. 이제 사람을 치료할 시간이다. 강 건너편 백성을 치료해라. 누구도 네가 서장금인 줄 모른다. 머리는 자랐고 얼굴도 변했다. 죽은 사람이니까. 장금은 두려웠지만 기대되었다. 네 정체를 밝히지 마라. 궁궐 근처는 가지 마라. 그날 밤 장금은 몰래 강을 건넜다. 이번에는 노인이 알려준 안전한 경로를 이용했다. 강 건너편의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낯선 세상에 발을 디뎠다. 5달 만에 보는 사람들, 들리는 소음, 느껴지는 생기, 모든 것이 새로웠고 동시에 그리웠다. 그녀는 작은 주막을 찾아 묵으며 환자를 기다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떤 의원이 와서 기적 같은 치료를 한다더라. 첫 번째 환자는 10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던 노파였다. 그녀는 여러 의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장금은 조심스럽게 맥을 짚고 눈빛을 살피고 안색을 보았다. 할머니, 10년 전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소? 노파는 놀랐다. 그때 아들을 잃었소. 그 슬픔이 기혈을 막았습니다. 머리로 가는 기운이 정체되어 통증이 생긴 것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금은 약을 지어주면서 노파와 긴 대화를 나눴다.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 노파는 눈물을 흘렸고 장금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일주일 후 노파의 두통은 거의 사라졌다. 의원님은 신의 갔소. 노파가 감사했다. 하지만 장금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스스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 후로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불치병 환자들, 오래된 고질병 환자들, 아무도 고치지 못한 희귀병 환자들. 장금은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다. 그녀가 치료하는 방식은 다른 의원들과 달랐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찾고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석 달이 지났다. 장금은 수백 명을 치료했고 명성이 높아졌다. 어느 날 주막 주인이 급히 왔다. 궁궐에서 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위독하십니다. 장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섬기던 분이었다. 원인 불명 고열과 복통입니다. 의원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장금은 고민했다. 구하고 싶었지만 궁궐에 들어가면 들킬 수 있었다. 장금은 노인을 찾아갔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가야 합니다. 노인은 오래 침묵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진정한 의원이니까 각오. 하지만 정체가 드러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노인은 특별한 약초와 생사에 있어 핵심 부분을 건넸다. 다음 날 새벽, 장금은 머리를 깎고 남자 복장을 하고 궁궐로 향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궁궐 입구에서 그녀는 자신을 유학에서 돌아온 의원 서민이라고 소개했다. 레시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중전마마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그녀를 들여보냈다. 중전마마의 침소에 들어선 장금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하던 중전마마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다. 장금은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었다. 맥은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다. 복부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니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다. 맹장형이다. 장금은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병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맹장염을 치유할 방법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장금이 물었다. 곁에 있던 상공이 대답했다. 사흘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어제부터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맹장이 터졌을 수 있다. 장금은 긴장했다.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 생기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노인이 준 약초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희귀한 약초가 들어있었다. 장금은 신속하게 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생사의서에서 배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침을 놓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시들은 놀랐다. 중전마마께 감히 침을. 지금 이 순간 중전마마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침을 놓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장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내시들은 물러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전마마의 복부에 침을 놓았다. 특정 경혈을 자극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배출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동시에 조제한 약을 달여서 먹였다. 밤새도록 장금은 중전마마 곁을 지켰다. 땀을 닦아드리고 침을 다시 놓고 약을 먹이고. 그녀의 정성은 지극했다. 새벽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다. 중전마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안색도 좋아졌다. 맥도 안정되었다. 장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흘 후 중전마마가 회복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지. 고맙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 장금은 거절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나가려는 순간 내관이 불렀다. 네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장금은 침착했다. 처음 궁에 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다. 중전마마가 구했다. 그 의원은 내 은인이다. 장금은 서둘러 나왔다. 그날 밤 금지된 땅으로 돌아왔다. 중전마마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위험한 길이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노인은 침묵했다가 미소 지었다. 좋다. 마지막으로 가르칠 것이 있다. 그날 밤 생명의 궁극적 비밀을 배웠다. 생명은 기의 균형이다.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조화를 이룬다. 진정한 의원은 환자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의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다.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음날 장금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쓰고 여자의 모습으로 환자를 치료했다. 죽었던 서장금이 돌아왔다. 소문이 퍼지고 왕은 잡아오라 명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보호했다. 저 의원님은 우리 은인입니다. 중전마마가 왕께 간청했다.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왕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시험을 치러라. 한정 뛰어난 의원임을 증명하면 용서하고 어의로 임명하겠다. 역사상 전례 없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조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이 모였고 왕 앞에서 의술 실력을 겨루게 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진단이었다. 10명의 환자가 있고 각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했다. 장금은 침착하게 한 명씩 진찰했다. 맥을 짚고 안색을 보고 질문을 하고 그녀의 진단은 정확했고 다른 의원들보다 더 깊이 있었다. 이 환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초기입니다. 이 환자는 소화불량이 아니라 담석증입니다. 장금의 진단은 모두 맞았고 왕과 신하들은 감탄했다. 두 번째 시험은 치료였다. 불치병으로 여겨주던 환자를 치료해야 했다. 그 환자는 10년 동안 전신마비로 고통받았고 수많은 의원이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장금은 환자를 자세히 진찰했다. 맥은 매우 약했고 사지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경락이 막힌 것입니다. 10년 전 큰 충격으로 기혈순환이 멈췄고 그래서 마비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10년이나 된 마비를 어떻게 고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금은 자신 있게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100일을 주십시오. 왕은 허락했고 장금은 매일 환자를 치료했다.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시켰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0일, 20일, 30일. 사람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4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움직였다. 손가락이 움직였어. 환자의 가족들은 울면서 기뻐했다. 장금은 더욱 열심히 치료했다. 50일째. 환자는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60일째. 팔을 들 수 있게 되었다. 70일째.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다. 80일째.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환자는 스스로 일어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왕도 감동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로다. 서장금, 네가 진정한 의원임을 인정한다. 마지막 시험은 왕의 질문이었다. 의술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의원들은 병을 고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답했다. 장금은 달랐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 완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돕는 것입니다. 왕은 감동했다. 서장금을 어의로 임명한다. 제2부 새로운 시변. 3년 후 조선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한양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로 시작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증상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극심한 기침이 나타났다. 치사율은 매우 높았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내에 사망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다. 왕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장금을 불렀다. 경은 이 병을 본 적이 있는가? 전하,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병입니다. 장금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증상으로 보아 강력한 전염성이 있고 매우 위험한 병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먼저 환자들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아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금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환자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고 병의 전파 경로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환자가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물고기가 문제입니까? 신하들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한강 물고기는 수백 년 동안 먹어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장금이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 상류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장금은 몇 명의 의녀를 데리고 한강 상류로 향했다. 사흘을 거슬러 올라간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변에 거대한 광산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은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광산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장금은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했. 그 안에는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장금이 확신했다. 독성 물질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은 왕실 직속이었다. 조정이 양분되었다. 왕이 물었다. 장금, 경은 어찌 생각하는가?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건산을 폐쇄하고 강을 정화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왕은 결정했다. 광선을 폐쇄하라. 하지만 반대파가 방해했다. 장금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일했다. 어느 날 자신도 전염병에 걸렸다. 사흘간 생사를 넘나들었다. 꿈에서 스승이 나타났다. 아직 내 시간이 아니다. 일어나라. 장금은 깨어났다. 그녀가 개발한 치료법이 효과를 보고 있었. 해독제와 면역력 강화제를 결합한 방식이었다. 한 달 후 전염병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왕이 치하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의녀 학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왕은 기뻐했다. 즉시 허락하겠다. 조선 최초 의녀 학당이 세워졌다. 장금은 초대 학감이 되어 평생 배운 것을 가르쳤다. 교육은 혁신적이었다. 기술뿐 아니라 의학 원리를, 무엇보다 의원의 정신을 가르쳤다. 특히 민지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15이지만 이해가 남달랐다. 의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해야 한다.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세월이 흘렀다. 의녀 학당에서 매년 수십 명이 배출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장금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60이 넘은 장금은 다시 한강변을 찾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강을 건넜다. 내 인생도 강처럼 흘러왔다. 이제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다. 에필로그. 흐르는 강물처럼. 10년 후 장금은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환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다면 용기를 내어 강을 건너라. 장금은 평화로운 미소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다. 장금은 한강변에 묻혔다. 그녀가 강을 건넜던 바로 그곳 근처에 천궁화가 만발했다. 세월이 흘러 장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옛날에 한 여인이 금기를 어기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진정한 의원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금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도 강을 건널 수 있다. 나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무덤 옆 비석에
적혀 있었다. 여기 장금이 잠들다. 그녀는 강을 건넜고 금길을 넘었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흐르리라. 강물처럼. 부록, 장금의 유산. 장금이 세상을 떠난 후 민지는 제2대 학감이 되었다. 민지는 장금의 유품에서 생사의서를 발견했다. 마지막 장에 장금의 메모가 있었다. 이 지식은 오직 선을 위해서만 삶아라. 진정한 의원은 환자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민지는 결심했다. 이 책을 공개하기로. 조정 보수파가 반대했지만 결국 민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생사의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조선 전역에 배포되었다.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장금의 전기, 대장금전이 출판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수많은 여성이 영감을 받아 의녀가 되기 위해 학당문을 두드렸다. 의녀 학당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30년이 지나자 여성 의원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00살이 넘은 노파가 장금의 무덤을 찾았다. 어렸을 때 불치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대감마마께서 살려주셨습니다. 100년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천궁화 향기를 실은 바람이 마치 장금의 대답 같았다. 괜찮다. 그것이 내 기쁨이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장금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현대에도 장금의 이야기는 회자되었다. 드라마, 영화, 소설로 만들어졌다. 장금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다.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이 찾아와 의료인의 정신을 배웠다. 어느 봄날 젊은 여의사가 무덤을 찾았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잃고 좌절에 빠진 그녀였다.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고 천궁화가 흔들렸다. 여의사는 천궁화를 바라보았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피어 있었다. 생명의 강인함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장금 선생님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장금의 유산이었다. 의술의 발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 한강은 오늘도 흐른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강물 속에는 여전히 장금의 정신이 흐른다. 강을 건너는 용기, 금기를 넘는 결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 그것은 영원히 흐를 것이다. 강물처럼 끝없이. 역사적 주석. 서장금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와 허구가 결합되었다. 조선시대 대장금이라는 여의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중종실록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일생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단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강을 건넌다는 모티프는 금기를 어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상징이다. 조선시대 여성이 의원이 되는 것은 엄청난 금기였다. 위험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장금은 그 강을 건넜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현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모두는 가짜의 강 앞에 서 있다. 두려움, 편견,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강을 건너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장금이 그랬듯이 모든 독자가 자신만의 강을 건널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우리는 모두 장금의 후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수련의 기록. 장금이 장덕수 노인과 함께 보낸 3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노인과 함께 명상을 했다.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네 안의 기운을 느껴라.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장금은 처음 몇 주 동안 계속 실패했다. 생각은 끊임없이 떠올랐고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나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호흡이 깊어졌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수련은 약초 채집이었다.
노인은 장금에게 금지된 땅 곳곳에 자라는 수백 가지 약초를 가르쳤다. 이것은 방귀다. 혀를 보하는데 탁월하다. 하지만 채취할 때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이어야 한다. 해가 뜨면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천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에 좋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다른 약재와 함께 써야 한다. 노인의 지식은 방대했다. 장금은 매일 노트에 기록하며 배웠다. 계절마다 채취하는 약초가 달랐고 채취 방법도 각각 달랐다. 어떤 것은 뿌리를, 어떤 것은 잎을, 어떤 것은 꽃을 사용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약초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라. 이들도 생명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수련은 침술이었다. 린체에는 수백 개의 경혈이 있었고 각 경혈은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합곡혈은 여기다. 두통과 치통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노인은 장금에게 직접 침을 놓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침을 놓는 깊이, 각도, 자극하는 방법,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조금만 잘못해도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었다. 장금은 먼저 자신에게 침을 놓으며 연습했다. 통증을 견디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다. 그리고 나서야 노인이 허락했다. 이제 네가 다른 생명을 치료할 준비가 되었다. 네 번째 수련은 맥진이었다. 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맥은 진실만을 말한다. 노인은 장금의 손을 잡고 맥을 짚게 했다. 느껴지느냐? 빠르기, 강도, 규칙성, 모든 것이 환자의 상태를 말해준다. 장금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맥박이 뛰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지도하에 계속 연습하자 점차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맥은 홍수처럼 세차게 흘렀고 어떤 맥은 가느다란 실처럼 약했다. 어떤 맥은 규칙적이었고 어떤 맥은 불규칙했다. 각각의 맥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수련은 처방이었다. 약재를 배합하는 것은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다. 각 약재는 악기이고 처방은 악보다. 조화롭게 배합해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 노인은 장금에게 수십 가지 처방을 가르쳤다. 감기 처방, 소화불량 처방, 두통 처방, 불면증 처방.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게 처방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같은 감기라도 환자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열이 많고 어떤 이는 냉기가 많다. 어떤 이는 기가 허하고 어떤 이는 기가 넘친다. 처방도 그에 맞춰야 한다. 장금은 밤마다 처방을 연구하고 암기했다. 하지만 노인은 말했다. 암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해야 한다. 왜 이 약재를 쓰는지, 왜 이 비율로 배합하는지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처방을 만들 수 있다. 3년의 수련이 끝날 무렵 장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 내면도 변했다. 더 침착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자비로워졌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의원이 되었다. 가서 세상을 치유하라. 백성을 치료하다. 장금이 마을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녀의 명성은 이미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의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장금은 그런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치료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기적 같았다. 10년 동안 안준병이로 지낸 남자가 다시 걸게 되었고 5년 동안 눈이 멀었던 여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환자들은 너무 늦게 왔고 어떤 병은 너무 깊었다. 장금은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겼다. 특히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는 며칠 동안 장을 이루지 못했다. 제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가 더 실력이 좋았더라면,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의원은 신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장금은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다음 환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장금을 찾아왔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이었는데 몸에는 상처가 없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사람들을 피했다. 선생님,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간절히 물었다. 장금은 그의 맥을 짚었다. 맥은 불규칙했고 기운은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장금이 말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과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금은 그에게 약을 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화에 할애했다. 전쟁에서 겪은 일, 잃어버린 동료들, 돌아올 수 없는 순수함. 젊은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울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장금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 남자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악몽이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준 것은 약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장금은 미소 지었다. 당신 스스로 희망을 찾은 겁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왕실의 정치. 장금이 조선 최초의 여성 어이가 된 후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풍파는 끊이지 않았다. 보수파 대신들은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자가 어이라니 국가의 수치다.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들은 끊임없이 장금의 실수를 찾으려 했고 작은 일도 크게 확대했다. 한 번은 장금이 처방한 약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은 장금을 믿었다. 겸은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개혁파 대신들은 장금을 적극 지지했다. 장금 어이는 새로운 조선의 상징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장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장금은 이런 정치적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정치에서 거리를 두고 오직 의술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왕자의 병을 치료할 때였다. 왕자는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러 의원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왕은 장금을 불렀다. 경이 왕자를 치료하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만약 장금이 성공하면 그녀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여성어의 제도 전체의 실패로 여겨질 것이었다. 보수파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장금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다. 왕자든 평민이든 나의 책임은 같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장금은 왕자를 정밀하게 진찰했다. 맥은 빠르고 약했다. 혀는 붉고 건조했다. 소변은 진했고 대변은 굳었다. 모든 증상을 종합하면 음어열증이다. 장금은 진단을 내렸다. 이것은 몸 안에 음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열이었다. 일반적인 감기와는 달랐다. 보통의 해열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음기를 보충해야 했다. 장금은 신중하게 처방을 작성했다. 생지황, 현삼, 맹문동, 지모 모두 음을 보하는 약재들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석고를 추가했다. 열을 내리면서도 진액을 손상시키지 않는 약재였다. 처방을 제출하자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다. 왕자께서 고열에 시달리는데 음을 보하다니 당장 열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금은 확신했다. 이것은 실열이 아니라 허열입니다. 강한 해열제를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논쟁 끝에 왕이 결정했다. 장금의 처방대로 해보라. 장금은 직접 약을 다려서 왕자에게 먹였다.
첫날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스파 대신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여자는 안 된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왕자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흘째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왕은 기뻐하며 장금을 치하했다. 겸은 진정한 명의로다. 보스파 대신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장금은 우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 이미 죽음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마지막 가르침. 장금이 70세가 되던 해 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찾았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천궁화가 피어 있었다. 40년 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바로 그 꽃이었다. 장금은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은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제자 민지가 뒤에서 장금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민지도 40이 넘었고 학당의 제2대 학감으로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선생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장금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다. 다만 아쉬움은 있지.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한 것, 더 많은 지식을 전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없었다면 저희 같은 여성들은 여전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금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나는 단지 첫 번째로 강을 건넜을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너희들이 만들 것이다. 더 많은 여성이 의원이 되고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고 더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그것이 내 진정한 꿈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장금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돌아가자.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지가 장금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스승과 제자, 선구자와 후계자. 그들의 그림자는 석양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세대를 거쳐 시대를 넘어 영원히.